처음에 이걸 눌러주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셋 에디터가 열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내용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재질인데요. 제일 필요한 게 여기 창문이 지금 색깔이 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일단 창문을 조정해 볼게요. 재질로 가서 여기 Select Tab Void, 그 다음에 여기 창문.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유리 부분인데요. 이쪽도 유리로 선택이 되고, 여기도 이제 V-Ray 에셋에디터에서 유리로 선택되죠. V-Ray 5나 6, 요 버전부터는 이제 이거 누르셔야지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고, 이게 투명한 유리니까, 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그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 투명한 유리는 기본 색깔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이 부분을 끝까지 올려서 반사 재질 켜주고, 여기에 프레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투명한데도 반사가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이걸 끝까지 올려주시면 투명한 유리 상태가 됩니다. 창틀은 보통 흰색 계열이니까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어서 완전 흰색보다는 이제 요런 건 이제 V-Ray에서 편집하지 말고 에디트에 가서 여기서 편집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색깔을 줬다가 이거를 흰색으로 찍기가 좀 애매해요. 이렇게 찍으면 조금이라도 딴 색깔 섞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기를 열어서 HLS 또는 HSP 이런 거 선택하시면, H는 색상, S는 채도, B는 브라이트네스 이런 거예요. 채도를 떨치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밝은 회색, 이 정도 해주시면은 창문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죠. 자, 일단은 세팅을 했으니까 렌더링을 해볼 건데, 자, 이런 거 찍었는데 이렇게 또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자, 이거는 뷰 메뉴에 가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세팅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Enable Scene Transition 요거 빼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면 틀고 이거 찍으면 바로 원래 장면으로 갑니다.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찍을 영역을 정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그대로 렌더링이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공간이 넉넉하니까 지금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영역을 이제 어디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안 나오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셋 에디터 창에서 여기 톱니바퀴 눌러주시면은 이 아래쪽에 렌더 아웃풋, 여기 렌더 아웃풋 여기를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양쪽에 또는 위아래, 저랑 화면이 이제 크기가 틀린 분들은 이 나타나는 검은색 영역이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요 사이즈대로 나타나요. 이거를 450이었는데 600으로 바꾸면 검은색 영역이 넓이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영역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사이즈는 이제 요거에 맞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펼치면 여기 커스텀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사이즈, 요 밑에다가 사이즈 정해주면 그게 비율이 돼요. 지금 이게 1.7대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800, 500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비율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800을 쓰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뒤에 500으로 되죠. 여기 링크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600을 하면 이렇게 1600을 넣어주면 뒤에는 자동으로 10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따라가는 거예요. 밑에 거. 이거 그냥 그대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되니까 1000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이제 세이프 프레임 켜주면은 딱 어디까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그림을 확대하는 거죠. 돋보기를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살짝 밀어서 화면에 각 차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로 이동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기도 하고 전체도 다 나오고 그런 좋은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유리가 좀 표현이 좀 되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리고 렌더링.
네, 대충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지금 그림이 이제 너무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소메트릭은 사실 그림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일단 밤 장면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어둡게 만들어서 조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명을 누르고 여기 썬라이트를 누르고 여기에 가서 이걸 꺼줍니다. 혹시 밑에 것도 켜져 있으면 그것도 같이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태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생기던 게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변이 또 여전히 밝아요, 지금. 자, 이거는 태양이 여전히 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그림자는 없어졌지만 여기 인바이러먼트 항목에 가면 여기에 있는 체크무늬 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게 스카이 맵이라는 건데 인바이러먼트 스카이 뭐 그런 건데 태양이 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고도나 위치를 반영해서 이제 밝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맵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빼면 검은색의 1이라는 강도로 이 주변에 빛이 차요. 제가 빛이 찬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검은색의 1이면 그냥 껌껌한 거잖아요. 렌더링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할 때는 이제 이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명을 넣어보겠습니다. 조명은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V-Ray 라이트 여기 있는 V-Ray 라이트 중에서 렉탱글 라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렉탱글 라이트를 이쪽 구석에서부터 반대편 구석까지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트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제가 반대편 구석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냥 바닥에 만든 다음에 여기다 높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명을 선택한 다음 뒤집습니다. 지금 조명의 방향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건데 자, 이걸 오른쪽 누르고 맞다. 옛날에 여기에 이제 플립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미러를 대체하게 됐거든요. 이거 찝은 다음에 플립 메뉴 눌러주고 여기서 파란색 판을 누르면 위아래로 뒤집힙니다. 이동 툴로 바꾸고 이걸 찝어서 끝에 붙였다가 위로 500 정도를 띄울게요. 자, 수직으로 500 띄워줍니다. 그리고 일단 요까지 하고선 씬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씬을 누르고 그리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명이 양쪽으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쪽만 나와요. 그래서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여기 방금 전에 만든 렉탱글 라이트 여기에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고 렌더링을 하면 이제 안쪽에 불빛이 들어간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 불빛이 들어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옆에가 안 보이죠. 자, 옆에가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 넓히는 방법은 요걸로 하시는 건데요. 이게 V-Ray, 그러니까 스케치업 V-Ray에서 이 렉탱글 라이트의 이 사이즈는 인치 단위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300인치인 거예요. 보통 센티미터랑 2배 차이 정도 나기 때문에 실제 326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326 센티미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해서 사이즈를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눈에 보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쭉 좀 넉넉하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도 모자란다고 쓰면 돼요. 250 이렇게 쓰고 엔터 치면은 충분히 전체를 다 커버하고 남게 이렇게 조명의 영역이 넓어지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 자, 이제 렌더링 하기 전에는 항상 저장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렌더링 하다 갑자기 꺼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 렌더링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변부까지 확인이 되죠. 주변부까지 확인이 되는데, 아직도 좀 어두워요. 예, 아직도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그 조명을 무작정 이게 지금 기본가 30인데, 무작정 높이시는 것보다, 한 1 정도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조명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런 걸 위해서 여기 톱니바퀴,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메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펼쳐서 여기 위에는 100을 그냥 두시고요. 밑에 요거가 빛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렌더링 같은 거 하실 때
4에 30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4하고 밑에 30 이렇게. 이 두 개의 값은 이제 값이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작은 조명도 증폭 시켜가지고 찍기 때문에 되게 밝아져요. 수치를 많이 안 넣어도 되는 이제 뭐 장점도 있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멈춘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4에 30이니까 조명을 이제 조정해야 되겠죠. 여기 가서 렉탱글 라이트에서 30을 1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렌더링 해주면은 적은 빛을 가지고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아이소메트릭을 보시면은 이제 위쪽 부분이 요 윗면 있죠? 여기가 이제 까맣게 표현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약간 회색 빛인데 이쪽은 되게 좀 밝잖아요. 이게 조명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명의 영향을 못 받도록 이렇게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면을 열고 윗면만 선택을 따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은 윈도우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지금 했어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윗면만 해야 되니까 비스듬히 놓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이 되고 여기에다가 면을 따로 찍어 줄게요. 초기화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한 다음에 윗면 이렇게 해주고 색깔은 검은색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넣으면은 검은색은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다른 거 모델링 같은 거 하고 배치하고 이럴 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렌더링 할 때쯤. 자, 다시 렌더링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회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은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검은색 하면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걸로 하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의 밝기도 뭐 1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또 필요하면 조금 올리면 되는데 아직은 올릴 때 아니고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벽체가 빛이 닿는 이 윗부분은 밝고 옆에는 밑에는 좀 어둡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우중충해요. 그리고 배경도 지금 시커멓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뭘 바꾸냐면은 일단 배경 시커먼 거는 여기를 바꾸시면 돼요. 인바이러먼트에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이걸 색깔 바꾸잖아요. 그럼 이게 빛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한 회색 요 정도 두시면 돼요. 중간 정도 회색 이렇게 두시고 강도는 그냥 강도 1로 하시면 좀 밝을 것 같은데 일단 렌더링 한번 해보고요. 렌더링은 대부분 렌더링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고 이제 그걸 보고 변경하고 이런 거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옆에 벽체 같은 것도 무난하게 위에가 살짝 밝아 보이긴 하는데 무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조금 더 밝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명을 올리면 되죠. 여기 가가지고 렉탱글 라이트 1로 되어 있는 거를 한 2 정도를 변경해 볼게요. 예, 그리고 렌더링 해보면은 보통 이제 쨍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에 있는 게 좀 분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상태.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조금 밝네요. 한 1.7 이 정도. 1.7. 예, 전체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예, 이러면 이제 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서 밝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네, 실제로 이 옆에 있는 회색은 그 배경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알파 채널이라는 걸로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물건이 있는 부분만 지금 VLA가 인식하는 거고, 여기는 사실 투명한 영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바닥에다가 반사를 넣어볼 건데요. 바닥 반사. 스포이드를 일단은 셀렉트 스포이드 이걸 찍어요. 그럼 이게 맵이 당겨지면서 에디터 열면은 에디터의 지금 방바닥 부분이 바로 당겨지죠. 에디팅 VLA 눌러주고 리프렉션에 들어가서 이걸 올려주면 이제 바닥 반사가 살아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너무 반짝반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플렉트 글로시네스를 한 0.85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정해진 값은 아니고 해보니까 저 정도면 적당해서 이제 저 값을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날 거고, 그럼 바닥에 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광택이 어느 정도 보이죠. 지금 위아래 빈 공간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신탭을 눌러오고, 예,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화면 확대를 하긴 했는데, 좀 부족했나 보네요. 이 정도 가까이 볼 수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한 거를 저장할 때는 신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저장이 되고, 렌더링을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런 자글자글한 노이즈 같은 것들이 안 보이실 텐데, 이걸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여기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고, 여기 중간쯤에 이 부분에 보면 디노이저라고 있어요. 자, 이거를 켜주시고요. 목록에서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 카드 따라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AI를 해주세요. 이게 AMD 카드를 꽂고 있으면은 이게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으시면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뭐가 좋냐면 그냥 V-Ray 디노이저보다 얘는 이런 유리 같은 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뿌옇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은 V-Ray 디노이저는 걔가 뿌옇게 처리되면서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요. 뿌옇게 되면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냥 뭉개져서 안 보이는데 엔비디아 AI는 그걸 처리해 줍니다. 예, 여기에서 디노이저에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AI로 해주시면 좋아요. 예, 하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멀리서 보는 거라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림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렌더링 끝났는데요. 자, 여기서 디노이저가 여기 목록에 생겨 있어요. 자, 빼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해지고 켜면 그게 좀 정리가 돼서 이게 좀 잘 보이고, 그러니까 멀어서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적용된 거고요. 빼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키면 부드럽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소메트릭 만드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까지 끝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